조상들의 인쇄소에 가본 적 있니?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빠르게 돌아가는 기계가 쉴 새 없이 종이를 토해내면 종이에는 어느새 예쁜 그림과 글자들이 찍혀 나오지. 요즘은 몇 천 권의 책도 이렇게 기계를 이용하여 순식간에 찍어낼 수 있어. 그러나 옛날에는 글자판에 먹물을 묻혀서 손으로 한 장 한 장 찍어냈단다. 시간과 노력이 참 많이 들었겠지. 글자판을 만드는데도 많은 노력이 들었단다. 글자판에는 목판과 활판 두 종류가 있었어. 목판은 네모난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넣고 그 위에 종이를 덮어 찍어내는 것이란다. 미술 시간에 해본 파나와 같은 원리야. 목판은 한 번 만들어두면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찍어낼 수 있지만 만들기가 어렵고 보관하기도 힘들었어. 또 하나의 목판으로는 한 가지 책만 찍을 수 있었지. 다른 책을 만들려면 다른 목판을 새로 준비해야 했단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활판이란다. 활판은 글자가 한 자씩 따로 떨어져 있는 활자를 만들어 두었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활자를 골라 판을 짜면 되었어. 활자에는 나무로 만든 목활자, 금속으로 만든 금속활자, 찰흙으로 만든 활자 등이 있었단다. 고려는 일찍부터 금속활자를 만들었었어.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활자보다 먼저였단다. 현재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에는 1377년 고려에서 만든 금속활자로 찍은 책인 직제심경이 보관되어 있단다. 이 책은 금속활자로 찍은 책 중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야. 목판 만드는 방법. 목판에 글자 새기기. 글씨를 쓴 종이를 뒤집어서 목판에 붙이고 새긴다. 이 목판 마무리. 새긴 목판이 뒤틀리지 않도록 내 모서리에 구리판을 덧댄다. 3. 종이에 인쇄하기. 목판 위에 인쇄할 종이를 놓고 손뭉치로 가볍게 두드려서 인쇄한다. 금속 활판 만드는 방법. 활자 틀 만들기. 모래 위에 만든 활자를 넣어 거푸집을 만든다. 2. 샘물 붓기. 거푸집에 샘물을 부어 넣는다. 3. 활자 떼어내기. 샘물이 식으면 거푸집을 떼내고 활자를 떼어낸다. 4. 활자 다듬기. 떼어낸 활자들을 다듬는다. 판짜기. 책 내용에 따라 활자를 판에 넣어 완성한다. 직지신경 복제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두 역사책에 담긴 서로 다른 뜻. 엄마는 그동안 고조선부터 고려에 이르는 우리 역사를 얘기하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는 두 역사책을 자주 들먹였어. 그때마다 세훈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대체 어떤 책일까 하고 매우 궁금했을 거야. 오늘은 이 두 역사책에 대해 얘기해주마. 오늘날 남아있는 우리의 옛 역사책은 그리 많지 않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둘 다 고려 때 쓰여진 역사책인데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삼국시대란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얼마 남아있지 않은 옛 역사책 중에서도 특별히 귀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어. 왜냐하면 삼국사기는 오늘날 남아있는 우리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고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없는 단군 이야기가 실려있기 때문이야. 둘 다 고려시대 이전의 역사를 알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지. 자, 그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두 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사진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에 있는 운문사의 전경이야. 충렬왕에 의해 운문사 주지로 추제된 이러는 당시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이곳에서 삼국유사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 절 동쪽에 이련의 행적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는구나. 언젠가 엄마가 말했지. 역사책은 누가 어떤 생각으로 썼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고 말이야. 누가 어떤 생각으로 썼느냐를 어려운 말로 사관이라고 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뜻이야. 사람이 누구나 각자의 눈을 갖고 있듯이 사관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단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과 평가가 나오는 것은
바로 사람마다 사관이 다르기 때문이야. 사관은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매우 관계가 깊단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역사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을 누가 썼는지,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살았으며 어떤 사관을 가졌는지, 또 어떤 이유에서 그 책을 썼는지를 알고 읽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 그럼 유학자 김부식과 스님 이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역사책을 쓰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문벌귀족 김부식과 삼국사기. 1145년 음력 12월 22일 김부식은 지난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한 삼국사기를 인종에게 바쳤어. 왕을 수고했다고 칭찬하면서 꽃가수를 내려주었단다. 문득 김부식의 머릿속에는 인종으로부터 새 역사책을 쓰라는 추상 같은 명령을 받던 날이 떠올랐어. 지금의 선비와 벼슬아치들은 중국의 유교 경전과 중국의 역사는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알지 못하니 몹시 한탄스러운 일이요. 신라 고구려 백제의 삼국 역사가 중국 역사책에 실려 있긴 하나 중국에 대해서는 상세하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대강만 기록해 놓았소. 또한 그에 관한 우리의 옛 기록은 표현이 거칠고 졸렬하며 빠진 것이 많소. 그래서 왕과 왕비의 잘잘못이나 신하의 충성과 사악함, 나라의 안정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교훈을 남길 수도 없소. 재주와 학문이 뛰어난 사람을 얻어 역사를 완성하여 만대에 물려주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겠소. 왕의 말을 들은 김부식의 가슴은 터질 듯 벅차올랐어. 70살이 넘어 벼슬에서 이미 은퇴한 자신에게 역사 편찬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기다니 왕이 자신을 특별히 배려하는 것임에 틀림없었어. 그로부터 약 3년 동안 김부식은 자기 집을 일터로 삼아 역사 편찬에 몰두했어.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인종의 명령을 받고 젊은 학자들과 함께 만든 역사책이야.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우리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란다. 사진은 조선시대에 다시 인쇄한 것이란다. 김부식 영정. 김부식은 당시 최고의 유학자이면서 내노라 하는 문벌귀족이었어.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한 재기발을 한 젊은 후배 8명이 그를 도와 함께 작업을 했지.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물품, 비용은 모두 나라에서 대주어 아무 불편이 없었어. 삼국사기를 완성한 김부식은 5년 뒤에 세상을 떠났단다. 김부식은 당대에 내노라 하는 문벌귀족이었어. 1075년 경주에서 태어난 그는 경주 김씨로 신라 왕실의 후손이었단다. 그의 형제는 모두 5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승려가 되었고 나머지 4명은 모두 과거급제를 했으며 그중 3명은 재상의 자리까지 올랐단다. 김부식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다음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정년 퇴임을 18개월 남겨놓고서 사직서를 내고 은퇴했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쓴 때는 문벌 귀족 세력이 막강한 힘을 떨치던 때야. 삼국사기는 유교 중심으로 또 문벌 귀족 중심으로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전 시대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쓰여졌어. 몽골 전쟁을 겪은 뒤 쓴 이련의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편찬된 지 약 140년 뒤인 1281년경 75살의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를 썼어.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들여 쓴 책이었지. 곁에서 도와준 제자들의 힘도 컸어. 이런 스님의 눈앞에는 지난 수십 년간 겪은 일들이 스쳐갔어. 이련은 1206년 경상북도 경산에서 태어나 9살에 출가했단다. 승려가 되기 전에 성은 김씨, 이름은 견병이었어. 이련이 25살 때 고려는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온 나라가 잿더미로 변했어. 이련은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지.
이련은 비술산에서 20여 년간 수도를 한 뒤 40대가 되어 8만 대장경 만드는 일에 참여했어. 그 후 강화도에 있는 선할사의 주지가 되었단다.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김부식. 유학자였던 김부식과 과거에 급제한 후배들에게는 나라에서 대준 물품 중에서도 책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을 거야. 이들은 많은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삼국사기를 지었단다. 영통사, 대각국, 사비. 김부식은 유학자였지만 불교 숙녀인 대각국사 의천에 비해 직접 글을 썼다고 해. 인각사, 보각국사, 탑비. 얼마 뒤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가 맺어졌으며 왕정 복구와 개경 환도가 이루어졌어. 그리고 고려는 원나라의 사위 나라가 되어 지배를 받게 되었지. 이련은 국존으로 책봉되어 왕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절하는 의례를 할 만큼 존경을 받았단다. 그러나 이련의 가슴속에는 젊은 시절부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나라와 백성들의 아픔이 간직되어 있었단다. 이련은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희망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책으로 썼지. 그것이 삼국유사란다. 삼국유사를 쓴 지 약 12년 뒤 이련은 세상을 떠났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어떻게 다를까? 김부식은 당대에 손꼽히는 유학자였어. 유학자인 김부식은 유교의 관점에서 삼국사기를 썼단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춤과 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귀신에 관한 것이나 믿을 수 없는 괴이한 것은 기록하지 않았어. 삼국사기에 단군 이야기가 실려있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야. 유학자 김부식이 보기에 단군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괴이한 일이었거든. 하지만 삼국유사에는 단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이련은 우리 민족의 조상인 단군에 대한 이야기이니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고려에게 민족의 조상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또 김부식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중에서 신라를 중심에 놓고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라는 생각으로 썼어. 그래서 삼국 중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되었으며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의 순서라고 썼단다. 하지만 사실은 고구려가 가장 먼저 건국되고 그 다음에 백제, 신라의 순서라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신라를 중심으로 쓴 건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 없는 가야나 발해의 역사가 실려있어.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가락국기는 오늘날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야의 역사란다. 만약 이련이 가락국기를 싣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야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을 거야. 삼국유사. 삼국유사에는 단군 이야기를 비롯하여 삼국사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실려있단다. 삼국유사를 쓰는 이련. 삼국유사는 일반 백성들에게 전해오는 실화와 신화, 불교, 고승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 만든 책이 당시 고통받은 설화와 신화, 불교, 고승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 만든 책이야. 당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지. 삼국유사. 삼국유사에는 단군 이야기를 비롯하여 삼국사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실려있단다. 15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